함께 한다니 기뻐요. 대한민국이 하고 딱 뭐 반응을 대충 어디야? 여기는 아, 네네. 지금 표가들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어떤 프로그램 찍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 4월부터 방영하는 신규 프로그램 처음 타요 싱싱싱 촬영 중입니다. 주인공인 박휘라는 선비가 조선시대에서 현재로 타임슬립해서 왔는데 저는 이제 그 박휘의 등에 매달려 있는 가방 타방이라는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예. 지금 점점 네.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네. 몸이 추워지는 만큼 마음도 차가워지고 혹시 이럴 때 생각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엄마가 되는 날. 그 동기분들을 떠올리시처럼. 동기요? 아니, 동기들도 뭐 오늘 딩동댕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녹음 부조에 들어가서 무한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다들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아이고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안녕하세요, 박휘님. 누구야? 숨지 말고 나오너라. 저 안 숨었어요. 박휘님 등에 매달려 있다고요. 네, 아까부터 계속 제가 얘기했다고요. 오늘은 김단 성우님 혼자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김단 씨의 동기입니다. 오늘은 명탐정 피트 시즌 3 녹음이고요. 주인공들은 아니고 안에 등장하는 단역들, 여러 뭐 동물들, 곤충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다 각각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저리 비켜. 이건 우리 거야. 0529부터 호흡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똥을 더 좋아하는 친구가 있긴 한데 똥파리만큼 똥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말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럼 달리기에서 이긴 사자가 더 좋아하는 걸로. 안녕하세요. EBS 27기 전속성우 김예령입니다. 딩동댕 유치원에서 하늘이와 모모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최고의 요리 비결 나레이션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27기 전속성우 김단입니다. EBS 한글용사 아이야에서 한글 먹는 악어 역할과 4월부터 방송되는 처음 타요 싱싱싱에서 타방이 역할을 맡았고요. 또 위대한 수업 쪽 내레이션 더빙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27기 성우 류지아입니다. 저는 딩동댕 유치원에서 하리와 몽글이 캐릭터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EBS 오디오 천국의 DJ를 맡고 있고 최근에 방송된 직업탐구 별일입니다 시즌3의 내레이션을 맡고 있습니다. 성우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성우가 목소리로 연기하는 배우잖아요. 영화, 만화, 뭐 라디오 드라마 다양한 매체를 접하시고 이 캐릭터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런 디테일한 분석들을 좀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내레이션 같은 방송물을 많이 보거나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보긴 했어요. 이제 그런 어법이 좀 더 익숙해져 있으면은 방송 어법이 좀 더 붙어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소리나 뭐 발음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독학을 할 수 있는 분야면 정말 좋겠지만 체계나 어떤 명문화된 그런 루트가 있는 공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프로 성우들이 교습을 하는 학원에 가서 이제 배우시기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코디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네. 녹음 실력 동물원? 뭐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찾아서 듣는지 그 루트도 약간 궁금하거든요. 윤석동 창시자 여기서 그 질문을 드리면 좀 뜻이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만든 건데 이제 같이 성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애니메이션을 한 편, 뭐 극장판 하나를 전체를 그냥 뭐 더빙을 해본다든지 그런 목표를 잡고 저희도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스터디를 뭐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작은 목표 하나를 설정해 놓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모임 그런 걸로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스터디는 그냥 멤버가 정해져 있고 역할을 나눠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작품을
단톡방에 예를 들면 30-40명 있으면 갖고 와서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캐스팅에 들어갈 때도 있고 못 들어갈 때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일을 할 때도 저희는 항상 캐스팅이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때 그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내가 어떤 역할에 캐스팅되고 어떤 역할을 했을 때 반응이 좋았는지를 많이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채 준비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한 사람이 또 주도를 해서 한 작품에 대한 캐스팅을 진행을 하고 네.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까지 이제 연기에 대한 피드백까지 줘야 했기 때문에 나를 약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역할에 필요한 소리가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되다 보면은 내가 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준비되어 있어야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유익했던 스터디였던 것 같습니다. 취준 준비를 얼마나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한 7년째 정도 됐을 때 붙었고 네, 제가 한 10년 정도 했고요. 전 5년 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걸 어떻게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한강을 따릉이를 타고 가면서 울면서 아니야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너무 속상할 때는 그냥 울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그냥 안 참으려고 해서 선발을 정말 적은 인원을 하거든요. 1년에 뽑는 성우가 아무리 많아도 2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속상한 순간들이 정말 많은데 그때마다 잘 풀어주고 스스로를 다독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지아 성우님은 회사를 다니시면서 준비했다고. 9시부터 6시에 일을 하고 7시부터 10시까지는 뭐 수업이나 스터디를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특강 들을 수 있으면 듣고. 공부 시작한 초반에는 일을 하면서 같이 이제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학원 가면 중간에 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오래 해낸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혼자서 그렇게 고시생처럼 하라고 하면 못했을 텐데 학원 가면 나랑 같이 이제 로비에 앉아서 편의점 음식 같이 먹어주는 친구도 있고 같이 돌아가면서 연습하면서 들어주고 그렇게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버티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하며 가장 힘들 때, 가장 보람 있을 때는 언제인가요? 장시간 녹음할 때요. 장시간 긴 대본을 녹음할 때 그럴 때 정말 아프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보람 있을 때는 이제 좋은 피드백 들었을 때도 그렇고 스스로 이제 연기를 하고 나서 뭔가 그래도 기대했던 만큼 생각했던 만큼의 한 80% 이상은 나온 것 같다 싶으면은 약간 살짝 됐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때 좀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장시간 녹음이었다는 건 혹시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이었어요? 교재 녹음도 그랬고요. 저희 다 같이 언어 영역 뭐 그런 네. 한국 문학 같은 작품을 몇십 편이라는 거를 쉬지 않고 한 몇 시간 했지 그때? 4-5시간까지 해요. 진짜 네. 한 번에 드라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 3명이 모든 계속 돌아가면서 모든 텍스트를 읽어야 돼가지고 쉽지 않은 그런 기억이.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한 거라서 그래서 좀 더 힘들었던 게 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근데 또 확실히 그렇게 계속 장시간 동안 읽으니까 단련되는 건 분명히 있어요. 지구력이 생겨요. 맞아요. 그건 또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가장 보람 있을 때는 내가 생각한 대로 딱 연기가 돼서 이제 듣는 분들이 뿌듯해하셨을 때 이 느낌이 제가 원했던 거 이렇게 막 가끔 말씀해 주실 때 피드백이 좋을 때가 제일 보람이 있어요. 저는. 근데 가장 힘들 때는 이제 그런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이제 연구를 할 때 너무 가끔 짧은 대사든 긴 대사든 뭔가 되게 어렵거나 약간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피드백까지 가는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연습을 하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힘든 거는 그런 부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더 알맞은 연기나 더 잘 좋은 연기들이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종종 있긴 하거든요. 보람 있을 때는 뭐 이것도 비슷하죠. 그냥 제가 연기한 뭐 캐릭터든지 배역이든지 그런 데 대한 반응이 이제 일반 청취자분들이 좋을 때 그때가 제일 보람 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 작품 대사가 있다면요.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다른 동기들이 약간 좀 치를 떨었던 그런 거긴 한데 설마 명탐정 피트 3에서 해마가 애를 낳는 장면이 있어요. 자기 새끼들을 낳는 장면.
회차였나? 스커 테마가 알을 품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뭐 아니 사실 되게 위대한 과정인데 네, 그걸 약간 걸걸한 목소리로 해달라는 그 있었어요. 저는 써진 대로 했는데 옆에서 반응이 참 이니어를 약간 한번 보여줘. 아니 이게 다음. 저는 딩동댕 유치원의 하리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오디션을 보고 이제 받은 캐릭터였고 대본 리딩할 때는 원래 저한테 온 캐릭터는 아니었는데 어쩌다 왔거든요. 같이 하다 보니까 저처럼 먹는 것도 좋아하고 좀 먹고 있는 것도 좋아하고 마침 감정이 솔직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와닿고 좋았었어요. EBS 면접 후기가 궁금합니다. 합격! 성우 공채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은 다 공고에 나온 대본을 녹음해서 그 녹음 파일을 제출하는 게 1차가 대부분이고요. 2차는 이제 본사에 와서 본사에서 실기 시험을 칩니다. 내레이션 영상 2개, 연기 영상 1개 시사를 한 다음에 옆에 있는 저희 더빙실에 가서 그 화면을 보면서 실제로 그 내레이션과 연기를 하는 3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원분들하고 면접 그렇게 해서 최종 선발돼서 들어왔는데 3차에서 저희가 받았던 질문 중에 뭐 생각나는 게 있다면 제 목소리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장점은 일단 그 제 목소리가 주는 느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좀 정돈돼 있고 신뢰감이 들고 귀에 좀 잘 들어오는 목소리. 그러면은 목소리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종종 이제 녹음실 같은 데서 가면은 성우 같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소리를 가끔 듣기는 합니다. 편하게 말하고 좀 더 발음을 좀 더 풀고 뭐 그런 식으로 나름의 변화를 줘서 그런 것들에 맞춰서 잘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죠. 단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굳이 단점만 얘기하고 끝나는 거는 이제 면접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니니까요. EBS에는 이런 걸 어필하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다양한 걸 할 수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더빙, 내레이션, 뭐 라디오 드라마, 또 심지어는 출연도 하고 내가 좀 다양한 모습이 있다? 이런 거를 어필하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학 쪽으로 많이 포인트를 두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장기 자랑을 영어로 했었어요. 그래서 영어 캐릭터가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회사가 어학 쪽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고 그래서 어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노래 한 개 정도 보여드리고 회사의 쓸모에 어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평소에 목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잘 때 가습기를 좀 틀어놓고 습도를 관리를 좀 하는 편이긴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꼭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이게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꽤 몇 달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가글도 꼭 해주고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목이 좀 부은 것 같다, 목이 건조하다 그러면 가글 꼭 해주고 프로폴리스를 자기 전에 꼭 뿌리고 잡니다. 정확한 발음을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 녹음한 걸 들어보면서 계속 고치는 거죠. 사람마다 잘 되는 발음이 있고 잘 안 되는 발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 안 되는 발음을 일단 뭔지 캐치를 하고 그걸 연습을 해서 고쳐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우들이 다른 분들과 구분되는 점이 그런 한 글자의 끝까지 다 발음을 해주는, 명확하게 다 발음을 해주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면 정확한 발음을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근데 좀 더 여기서 끝까지 발음을 해준다면 정확한 발음을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차이가 생기거든요. 정의 이응, 확의 기역, 한의 니은 이 끝까지 오는 것들을 제대로 조음을 해서 끝까지 발음을 해주고 넘어가는 그 연습을 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그런 차이점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력이 딸릴 때 그럴 때 특히 발음이 많이 뭉개지거나 새거나 그러거든요. 체력을 많이 좀 길러두시면 그러면 확실히 호흡이 길어지니까 그만큼 더 발음을 끝까지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성우를 꿈꾸는 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준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래 공부를 하고 들어왔다 보니까 정말 쉽지는 않은 길이에요. 공부를 쭉 하면서 들어오기까지 뭔가 정답이 있는 그런 공부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그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면 쭉 계속 해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운이 좀 작용하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준비할 때는 되게 싫었어요.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밤낮 없이 해도 운이 나쁘면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거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뭐 좋으면 붙는 거고 아니면 뭐 다음 기회가 있겠지. 그거를 그만둘 생각은 없으니까 너무 즐겁고 좋고 정말 이걸 꼭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열심히 하자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그런 연습들이나 또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거 이것저것 이렇게 듣고 읽고 하시는 것들이 좋은 기회가 분명히 오거든요.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저도 언니도 오빠도 이렇게 다 같이 여기 있는 거고 그런 기회를 그럴 수 있을 때 꼭 왔을 때 꼭 잡으실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평소에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점수가 나오는 공부도 아니고 어떤 결과지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다 보니까 불합격이 됐을 때 그 이유를 알기가 정말 어렵고 굉장히 슬플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예전에 공부했을 때 저희 가르치신 선생님이 성우는 가랑비에 옷 젖는 공부다. 너무 싫었어요. 가랑비에 언제 젖어? 생각을 했는데 당장 앞에 있는 시험에 붙어야지라는 목표가 아니라 올해는 발음과 발성을 잡아야지. 올해는 뭘 잡아야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하나하나 내가 스텝을 쌓아 올렸다면 좀 더 빠르게 합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조급한 마음으로 앞에 있는 시험 어떻게든 1차라도 붙어야지 그렇게 하면 다 스텝도 꼬이고 당장의 합격 레벨을 가지도 않는데 막 욕심만 앞서서 이상한 연기를 하게 되고 그럴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어느 정도 내가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기본기를 닦는다. 그리고 궤도에 올라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량을 쌓는다. 그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급하지 않게 한 개 한 개 차근차근 쌓으면 그게 좀 더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굉장히 성실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